안녕하세요, 임쿤입니다.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와중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동산에서는 영끌족은 망했다, 패닉바잉의 최후 등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과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에서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황급히 일부 의원들은 올해는 테이퍼링이 없다라는 등의 의견을 지금 쏟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앞으로 국제경제시장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테이퍼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이퍼링의 사전적인 의미는 끝이 뾰족하고 가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가 경제 용어로 사용될 때는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의 출구 정책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이트닝이란 용어도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금리를 인상하여 긴축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왔고, 이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준에서는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이었고, 기준금리를 0%까지 내려서 기업들을 살려왔습니다. 이 기업들이 살아야 고용이 되고 가계의 소비와 수요로 이어져서 경제까지 살아난다는 그런 경제 흐름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백신 개발과 코로나 잠식에 대한 예상으로 조금씩 지금과는 반대되는 정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고, 아직 시작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언급을 통해서 페드는 국채 매입을 줄이고 국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건강한 금리 상승은 통화정책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미 국채 금리 상승 시 세계 달러 수요 증가로 인해 달러 강세 기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신흥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많습니다. 환율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 기대 심리들이 녹아 있는데, 우선 미국의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 뿌려졌던 달러들이 긴급히 회수되면서 신흥국의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IMF 때와 달리 외환 보유량이 많아서 외환 위기 가능성은 없지만, 일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위기의 가능성 또한 생기게 되죠. 테이퍼링이란 단어는 2013년 연준의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처음 언급한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가 처음 언급됐을 때는 시장에 카오스가 왔으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인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했었습니다. 순식간에 달러가 미국으로 흡수되어 유럽,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은 증시가 11%에서 21%나 급락했었습니다. 그만큼 테이퍼링을 통한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은 증시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페드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시중에 많이 풀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의 목적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고용 상승과 소비 확대입니다. 고용이 잘 되고 가계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나라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금리 인하의 아주 긍정적인 목적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과해질 무렵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쉽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낮은 금리를 통해서 부실기업, 즉 좀비 기업들이 유지되게 되고 꾸준히 생산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 과잉 현상이 생기면 소비는 당연히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더 내릴 거라는 생각에 수요는 꾸준히 감소하게 되며, 이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분위기가 생기면 페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다시 금리 인하를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악순환의 연속이죠. 지금의 시장은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저금리 기조를 앞으로도 2년 이상 유지하며 우량 기업과 좀비 기업을 다 같이 끌고 가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있을 큰 충격에 대비해 과도한 구조조정을 쉽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백신과 경기 안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금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세계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 즉 금리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야 대량의 자금들이 금리가 높은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 반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은 코로나 이후 쭉 상승 중입니다. 현재 1.1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상승한 것이 아니라 백신으로 인한 경기 호조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연준이 목표하는 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인 채권 수익률, 즉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긴 하지만 이것이 은행의 기준 금리 상승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과 페드 모두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며 섣부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테이퍼링 후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최종 3%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공개된 표인데요. 2023년부터 금리를 0.5%, 1%대로 예상하는 의원들이 점을 찍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 3%까지 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만 봐도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올해 논의가 필요하다, 가능성을 열어둔다, 내년은 돼야 얘기해볼만 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과거 2013년 테이퍼링이 처음 언급되었을 때의 증시 폭락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하는 경우 상당 기간 전에 미리 가이던스를 주겠다고 이 우려를 덜었습니다. 연준 내 하나의 의견이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소통이 필요합니다. 2013년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 후 캐나다에서는 그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중단이 시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테이퍼링 실시 및 양적 완화 축소로 이어져 환율과 증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캐나다의 경우 거의 8개월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3번의 양적 완화 이후 테이퍼링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이 언급된 이후 결과적으로 2년 뒤에 최종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이후 시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지나야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되고 이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됐다는 것을 과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에 쉽게 테이퍼링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연준에서도 가이던스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적 완화 축소와 자산 매입 축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21년 말이나 22년 초 테이퍼링이 본격 언급되면서 점진적으로 양적 완화가 축소 그리고 채권 매입을 줄여서 아마 23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금리 인상이라면 지속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며 이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21년 바로 제로금리와 경기 부양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오르는지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이를 통해 자산 인플레이션의 버블 해소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실제로 우리 증시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움직이는 잔파동에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